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집합의 연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보시면 드모르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현란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텐데 사실은 별거 없고요. 간단하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쌤이 아마 전 시간에 간단하게 연산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전체 여집합이 있으면은 이 안쪽에 있는 구성원들을 전부 다 반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A의 반대는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의 반대는 뒤집어서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반대 해주시면은 이것이 우리가 드모르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여집합으로 묶어가지고 반대를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익히는 게 좀 낫겠죠? 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어떤 걸 이야기할 거냐면 연산으로 간단히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하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아내는 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자, 지금 1번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그려가지고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좀 껄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만들어 줌으로써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주자 이런 취지에 의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이 방법, 이걸 집합의 연산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1번 원스텝이 뭐냐면 차집합이 인한 녀석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 여자로 바꿔서 우리가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전체 여집합이 있잖아요. 이거를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전부 다 분배로 반대쪽으로 써주시고요. 세 번째는 분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A 교비라 이렇게 해주면 A하고 B는 알파벳이 다르기 때문에 교집합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A하고 B가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A가 B를 잡아먹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상황에서요? 전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만들려면 적어도 알파벳이 똑같은 케이스만 우리가 간단히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알파벳이 다른 경우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알파벳이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케이스죠. A랑 A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와 A 여집합에 겹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알파벳이 똑같아야 우리가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거지 알파벳이 다르면은 간단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만들려면은 적어도 알파벳이 같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전략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죠.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차집합이 가로 안에 있죠. 그러면 쌤이 뭐라 그랬어요? 바깥쪽에는 건드리지 마시고 괄호 안에는요 교회 여자로 이제 바꿔주시고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할까요? 전체 여집합이 있다면 전부 다 반대로 해주자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자, 이거를 알파벳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A교를 분배로 이렇게 만들어서 알파벳을 똑같은 걸 해석하자. 자, A 교에 A 여 첫 번째 분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A 교 B를 분배했고요. 중간에 합집합이 있기 때문에 합집합으로 써주시고 봤더니 알파벳이 똑같은 거 보이시죠? A와 A 여집합 겹치는 거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난 모르겠지만 공집합이라는 부분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나 합집합을 한다는 얘기는 강한 놈을 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A교배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답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1번에 정답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이 있으면 교회 여자로 바꾸고 시작하자. 자, 한번 볼까요? 2번 보이시죠? 교회 여자로 바꿔볼게요. A 여집합에 합집합 하시고 B 교회
여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이 전체 여집합을 분배한다. 그러면 앞쪽에 A 여집합 합 건들지 마시고 B의 반대 합 A여의 반대 A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부분도 간단하게 만들 수 없죠? 알파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 분배를 진행한다. 그러면 A 여의 합에 B의 여로 대시고요. 그 다음에 A 여의 합에 A로 되고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한다. 자, 첫 번째는 알파벳이 다르니까 건드릴 수가 없지만요. 이거는 알파벳이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있다. 전체 유집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내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전체하고 합집합한다는 얘기는 강한 놈이 나온다. 아무리 얘가 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U라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하시는 겁니다. 자, 3번은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쌤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해석하기보다는 이쪽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교회 여자로 싹 다 바꿀게요. B의 교회 여자 하시고 합집합 B의 자 갑니다. 교회 여기 여자를 하게 되면 사라지니까 A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알파벳이 달라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분배법칙의 거꾸로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묶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묶게 되면은 B에 교로 묶게 되면은 A여라는 부분하고 A라는 부분하고요 합집합으로 이렇게 가로 안에 묶이게 되면은 뭐가 보이나요? 같은 알파벳이 보이게 됩니다. 자 A의 여집합과 A의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는데요. 교집합하면 약한 놈이 정답이죠. 자 지금 이렇게 밑줄 게 길지만 어쨌든 B로 간단히 나온다는 걸 통해 B 빼기 B니까 아무것도 없죠? 공집합이 최종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말했던 그 순서 꼭 기억하셨으면은 기억하시면 굉장히 쉽게 연산을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맨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여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앞쪽에 좀 간단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요 이 중괄호 보이시죠? 요거 중괄호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각자가 이제 알파벳이 달라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주는 거다. 그러면 A 여 교 A로 이렇게 묶이고요 합 B여가 됩니다. 바깥에는 아직 안 할게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겹치는 게 있나요? 없죠. 근데 합집합하면 강한 놈이 나온다. 이 밑줄 굵게 B의 여집합이라고 보신다면 B의 여집합 교 A가 지금 공집합이다 라는 건데요. 자 이게 지금 반대로 되어 있지만 지금 교의 여자잖아요. 그럼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교의 여자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된다. 자 A 빼기 B가 공집합이란 얘기는요 A가 좀 B보다 약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개념원리에서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요. A2라는 거는 2의 배수를 의미를 한다. 2나 4나 6이나 뭐 8이나 이런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합집합을 하란 얘기는 2의 배수도 쓰고 3의 배수 쓰고 골고루 다 써라 이런 말인데요.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2의 배수와 3의 배수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닌 것도 있잖아요. 2의 배수만 되는 것도 있고 3의 배수만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섞어서 어떠한 규칙이 1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배를 해보는 거야. 분배를 다 해보자. 분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2 교집합 A4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A3 교집합 A4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집합은요 합집합은 뭔지 모르겠지만 교집합 같은 경우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A2하고 A4라는 얘기는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통적인 부분 뭔가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겠죠? 자, 최소 공배수 누굴까요? 4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과 4의 최소 공배수죠?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뭘까요?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봐요. 4의 배수도 있겠고 12의 배수도 있죠? 자, 세 번 합집합을 할 건데 아까 같은 경우는 2하고 3은 약수와 배수 관계가 전혀 아닌 상태에서 합집합은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 있긴 한데 규칙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2의 배수도 쓰고 3의 배수 쓸 거야. 그런데 합집합을 할 때 이 4의 배수와 12의 배수, 4하고 12는 배수약수 관계죠.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자, 어떻게 쓸까요? 4의 배수 쓰고 12의 배수 쓸 건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4의 배수라는 녀석이 훨씬 더 많겠죠. 왜 그러냐면 4하고 12는 서로 배수약수 관계이기 때문에 4의 배수 안에는 12의 배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왜 들어간다고 생각할까요? 4의 배수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4 있고 8 있고 12, 12 있고 16 있고 그다음 뭐 있을까요? 20 있고 24 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2의 배수는 이놈들이 다 들어가 있죠. 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12의 배수가 4의 배수에 들어간다. 12의 배수가 4의 배수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합집하면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강한 놈 쓰잖아요. 그래서 A4를 쓰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공식처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공식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수 관계에서는 합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A의 스몰 a, A의 스몰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가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니면 어렵다. 아예 풀 수가 없다. 분배를 가지고 한다. 분배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A와 B가 약수 배수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뭘 쓰게 될까요?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 쓴다. 작은 놈의 작은 배수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거죠. 4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집합할 거다. 4하고 12는 약수 배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4가 클까요? 4가 작나요? 12가 작나요? 4가 작죠? 그래서 A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집합은 괜찮아요.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 쓰면 되거든.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령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볼까요? 합집합이죠. 합집합을 할 때는 얘네들이 약수배수 관계가 돼야 된다. 되잖아. 안 되나요? 되잖아요. 그렇기 때는 뭐 한다? 작은 숫자 쓴다. 이렇게 무조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합집합이죠. 9하고 18은 서로 약수배수 관계가 되니까 작은 거 쓴다. 교집합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최소 공배수를 쓸 거니까. 자, 6의 배수와 9의 배수 중에 최소 공배수는 누굴까요? 자, 가장 큰 숫자를 올리고 올려요. 9, 18 하면은 딱 18, 딱 6의 배수 되잖아.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A, 18의 배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칭차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대칭차 집합은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떤 이제 형태를 대칭차라고 하는데요.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영역을 대칭차 집합이라고 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 A 빼기 B와 B 빼기 A를 합집합을 한 부분을 대칭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칭차는 암기를 하진 마시고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기호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걸로 해석하자라는 예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차 집합이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문제만 풀어주시면 좀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맞는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A와 A 여집합을 대칭차를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A 빼기 A 여라는 부분하고요. 합집합 반대로 A 여 빼기 A를 했더니 전체가 되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빼기를 뭐로 바꾼다? 교회 여자로 바꾸면 이렇게 상세가 되죠. 여기도 교회 여자. 자, 그럼 볼까요? 이거 A죠. A하고 A를 겹치는 거 A죠. 그럼 A 여하고 A 여를 겹치면 A 여고. 자, A하고
A 열을 합집합하면 U가 되죠? 그래서 U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B형은 당연히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너무 쉽죠? 전체에서 없는 걸 빼면은 뭔가요? 6겠지 뭐. 맞죠? 합집합. 없는 거에서 전체 빼면 공집합이겠지. 그러면 엄청 전체하고 아예 없는 거 합집합하면은 전체겠죠? 왜 공집합이 됩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리게 되겠네요. 자, 디귿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빼기가 가능하잖아. A에서 공집합 빼면 A가 되겠고 공집합에서 A 빼면 공집합이 되는데 그걸 합집합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맞겠네요. 디귿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건 쉬워요. 야, A 빼기 A, A 빼기 A는 공집합. A 빼기 A는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 에이 뭐야? 니은은 너무 쉽네. 자, 미음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되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전체에서 A 빼면 A 여가 되겠죠? 그걸 합집합하면 강한 놈 A 여를 써야겠죠. 미음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의 원소가 1부터 9까지 나열되어 있고요. A도 있고 B도 있는 상황에서 저거를 해석했을 때 원소 개수가 대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사실은 이제 집합의 연산 부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얘는 뭐 차집합이 없으니까 바로 두 번째 단계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전체가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바로 갈게요. 앞쪽에는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요. 뒤쪽에는 전부 다 이제 반대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자, 똑같은 부분이, 근데 얘는 좀 이상하죠? 뭐, 얘 해석을 못하고 해석을 못하겠지만, 묶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냥 대충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A 합집합 B하고요. 맞죠? A 합집합 B라는 부분하고, 교집합이라는 부분을 합집합을 진행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해보면 되죠. 뭐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야, 뭐가 강해? 이거 강한 거 나온 거 아닌가요? 합집합이 강할까요? 교집합이 강할까요? 당연하게 합집합이 강하겠죠.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뭐냐라고 했으니까 하나, 3, 4, 5, 6, 7 이렇게 합집합의 개수로 한다면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묶어줄 수 없다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5까지 주어져 있고요. A여의 합의 B여가 1, 2, 3, 5로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부터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빼기라는 부분 때문에 B의 교의 여의 전체가 열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 분배를 하게 되면 B 여의 합 A라고 첫 번째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전체 여집합에 대해서 전체를 이렇게 반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배를 해 주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A 교 A 여 해주시고 합집합 A 교 B의 여를 해주시고 자, 같은 알파벳이니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A와 그 주변이 겹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합집합하면 이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뭐 한다? 교집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적어주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적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바로 딱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묶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묶을 수 있는 게 또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그려서 판단해야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려서 해줘야 돼요. 그려서 해주면은 조금 이제 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A 빼기 B라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겹치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죠? 자, 이 부분하고 맞죠? 이 부분하고 요 부분은 뭘까요? A라는 부분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다? 여기 이제 색칠할 거죠. 합집합이니까 색칠하고 B의 여집합을 색칠할 거니까 뭐 여기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하고 겹치는 거니까 결국 여기 얘기하는 거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겠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뭐라고 할까요? A 교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이란 부분이 1, 2, 3, 5가 있다.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지금 1, 2, 3, 5가 있다. 1은 여기 있죠? 그러면은 여기 부분하고 여기 두 부분이 2, 3, 5가 섞어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랑 여기가 2, 3, 5가 섞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가운데 누구 들어가냐면 1 있고 2 있고 3 있고 5가 있는데 누가 없을까요? 4가 없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1하고 4.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원소의 합은 5가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어찌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했는데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